경기 침체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성진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함께 이번 주 증시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다증권 김성진입니다. 네. 네, 오늘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전년 동월 대비 9.1%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연봉이 9.1% 올라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텐데 물가가 자꾸 올라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언급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이 이어졌고 미국 금융주의 양호한 실적 발표 영향으로 국내 금융주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상승세를 이어받아 44포인트 상승한 2,375포인트로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4포인트 상승한 776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환율은 8.7원 하락한 1,317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등의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 하면 역시 기승전 삼성전자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금요일에 이어서 금일도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삼성전자 상승에 부합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지난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목요일 또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스마트용 반도체하고 서버용 반도체의 출하량이 견조한 것이 실적 호조로 이어졌고 또 반도체 가격의 상승도 수익성의 개선에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즉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좀 빗나간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고 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0.5%포인트나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슈를 보면은 금융시장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0bp 인상이 있었습니다. 사상 첫 픽 스텝이라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우려와 달리 시장은 담담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번 금리 인상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도 또 다음 코멘트가 중요한데 발표한 다음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의 여건을 지켜본 후 25bp씩 추가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큰 폭의 인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주 미국 CPI 지표가 9.1% 상승을 발표하면서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 발표 전에는 75bp 인상에 대한 의견이 이제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95% 확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였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75bp 인상에 대한 의견이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100bp 인상에 대해서는 좀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연준에서는 75bp 인상도 94년도 이후 최대 폭이었고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는 지난달과 조금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6월 들어서 유가가 이제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밀 가격 역시 고점 대비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근원 CPI 경우가 5.9%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연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신임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 지난 11일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식 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뿐 아니라 증시 안정기금도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번 그 공매도 전면 금지는 최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뾰족한 그 어떤 대응책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주식을 미리 좀 빌려가지고 판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사서 갚고 그러고 나서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개인들보다는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그 주가 하락 시에 주가의 추가 하락을 이제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하는데요. 네.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공매도 금지를 일시적으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경제 이슈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그 주요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일 화요일에 미 앨런 재무장관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방한 시 한미 통합 수합에 대한 관의 논의가 좀 될 듯 싶고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일 목요일에 유럽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유럽 역시 그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11년 만에 처음으로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강달러가 약세 전환으로 되는 신호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주 후반 미국의 그 대중가스 철폐에 대한 언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에 대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지난주 6월 그 CPI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FOMC 전까지는 실적과 좀 환율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2분기 어닝 시즌은 예정보다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좀 낮은 만큼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 등락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등락을 나타내는 모습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또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환율에 따른 매출 변화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격적 추격 매수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실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경기 방어주에 이제 관심을 갖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엔화 약세가 엔화 강세로 좀 바뀐다면 자동차 업종도 좀 유망한 업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 이번 주 증시 흐름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